볼게요. 레슨 3. 제목이 자연과 우리죠. Nature and us. Letters to nature.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들. 이게 부제야. Dear tree. Dear가 무슨 뜻이야? Dear가 귀중한, 소중한 이런 뜻이야. Dear가. 그러니까 이걸 한자어로 하면 무슨 귀하라고 하지. 귀하가 귀할 귀자란 말이야. 아래 한자. 우리말로 하면 귀하라고 하지. 편지 받는 사람 앞에다 디어 붙이면 소중한 그런 나무. 만약에 사람이라면 뭐 디어 저스틴, 저스틴 귀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디어가 소중한, 귀중한 형용사예요. 그래서 값비싼 이런 뜻도 있어. 소중한 거니까. 나무 귀하. Whenever 접속사야. 뭐뭐 할 때마다. 종속 접속사야. 내가 걸어갈 때마다. past란 단어가 명사할 때 무슨 뜻이야? 과거. 형용사할 때는 과거의, 지난 그런 뜻이지. 여기서 past는 전치사예요. past가 전치사일 때는 뭐뭐를 지나, 뭐뭐를 지나서 이런 뜻이야. 전치사고요. 그럼 you는 뭐야? 이 past 전치사의 목적어죠? 내가 너를 지나서 걸어갈 때마다. 여기서 너는 누구야? 나무죠. 나무한테 보낸 편지니까. 내가 너를 지나서 걸어갈 때마다. 이게 종속절이고요. 종속 접속사가 붙어있는 절이니까. 자, 참고로 얘들아, whenever 같은 의미의 접속사 뭐 있어? every time 또는 each time. 똑같은 접속사예요. whenever 자리에 every time, each time 다 써도 돼. 주절의 주어가 your beautiful leaves. leaf의 복수형이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명사 중에서 F나 FE로 끝나는 명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야. F나 FE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그냥 이 상태 뒤에다가 복수형음이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S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F나 FE를 B로 고친 다음에 ES를 붙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leaf가 leaves가 된 거야. 여기서 leaves를 동사인 줄 알고 떠나다 그러면 안 돼요. 너의 아름다운 잎사귀들이 복수니까 복수동사가 온 거지. bring, 가져오다, 데려오다. bring의 과거형, 과거분사형은 어떻게 생겼어? brought, bring, brought. 머스마의 목적어죠. 너의 아름다운 잎사귀들이 미소를 가져와 내 얼굴에. 너의 잎사귀를 볼 때마다 그래서 나는 미소가 지어져 그 말이지. whenever 똑같은 접속사, 똑같은 구조야. 그리고 내가 멈춰설 때마다 in front of는 전치사예요. 세 단어로 이루어진 뭐뭐 앞에. 네 앞에 멈춰설 때마다. 그리고 동사 병렬이네. stop이랑 take가 병렬됐지. 그치? 자, 이 take 앞에 주어 I가 똑같으니까 생략을 해버린 거란 말이야.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 앞절과 뒷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생략할 수 있다. 주어 같으니까 생략해버린 거죠. 써도 되는데 숨을 쉬다 할 때 take라는 동사 쓰는 거야. take a breath, take a breath. 숨을 쉬다. 이게 명사죠. breath. 이게 만약에 요 뒤에 e를 붙이잖아. 그러면 발음이 이건 쓰잖아. 드 닫힌 발음이 돼. breathe. 에였잖아. e가 돼요. breath, breathe. 숨 쉬다. 주로 자동사로 쓰이지. breath가 명사고요. 숨, 호흡. breathe가 호흡하다, 숨 쉬다. 이 근데 동사 breathe라고 하기보다는 take a breath라고 많이 표현한단 말이야. 숨을 쉬다 할 때 그냥 breathe 해도 될 걸 take a breath. 호흡을 취하다. 숨 쉬다를 deep breath. 심호흡이죠. 그지? 내가 네 앞에 멈춰서서 심호흡을 할 때마다. 왜 심호흡을 해? 나무가 뿜는 그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fresh. 신선한 그런 공기에 심호흡을 할 때마다 난 주절의 주어야. 감사해. appreciate. 뜻이 여러 개가 있어. 첫 번째 보니 감사하다. 두 번째가 뭐야? 감상하다. 예술품 같은 걸 감상하다. 세 번째가 뭐 진가를 뭐 인정하다. 뭐 이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감사하다예요. 나는 감사하고 있어. 그 산소를. that. 자, 이 that의 정체가 뭘까? 명사 뒤에 that이 나왔어. 그럼 이 that은 경우의 수가 관계대명사일 수 있고 접속사일 수 있고 관계부사일 수 있는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는 절이 왔어. 그럼 이 that이 바로 이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원래 선행사가 악시전, 산소니까 원래는 관계대명사가 which였겠지? 그죠? which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that으로 바꿔 쓴 거고요. 목적격이니까 생략해도 돼. 자, 문제는 요거 이제 어떻게 내? 문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that과 what의 구별이야. 이 자리에 만약에 what을 쓰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what은 왜 안 돼? 앞에 선행사가 없을 때 what을 쓰는 거잖아. 선행사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만들어내는 그런 산소를 나는 감사하게 생각해. 식물은 산소를 내뱉고 이산화탄소를 호흡하잖아. 인간은, 동물은 반대죠. 그치? 이산화탄소는 영어로 뭐야? 이산화탄소. 탄소가 영어로 뭐예요? 카본. 그치?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 때 그걸 갖다가 이산화물이라고 하는 이산화물. 다이옥사이드. 이게 이산화물이야. 그러니까 CO2인 거지. 일산화탄소는 이게 얘들아, 이 D, 다이가 둘이란 뜻이거든. 모노가 하나란 뜻이야. 모녹사이드 하면 이게 일산화물이기 때문에 카본 모녹사이드 하면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참고. 이산화탄소가 CO2인 건 알지? CO2라고 해도 되지만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도 한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도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without. 자, 여기가 좀 중요해. 여기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야. 전치사 without이 이끄는 가정법. without이 뜻이 되게 많은데 얘들아, without은 전치사야. without이 뜻이 되게 많은데 요때 without은 뭐가 없다면 또는 뭐가 없었다면. 가정법 과거로도 쓸 수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 수도 있어. without. 가정법 과거일 때는 뭐뭐가 없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뭐뭐가 없었다면. 일단 without은 둘 다 쓸 수 있어. 자, 여기서 가정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가정법은 얘들아 뭐의 반대야? 직설법의 반대지. 직설법은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그런 화법이 직설법이야. 직설 있는 그대로 말한단 말이야. 가정법은 직설법의 반대니까 뭐야?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사실과 반대를 말하는 거야. 사실과 반대. 가정이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 가정은 실제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직설법의 반대와 가정법. 니네 중학교 때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서술형 주관식으로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다행히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치는 그런 건 안 나와. 다행히도. 자, 가정법은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옛날 영어에는 가정법이 네 가지가 있었어. 가정법 미래,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옛날 영어 선생님들은 아직까지도 그걸 가정법을 네 개를 막 설명한단 말이야. 그 옛날 문법책 보면 아직도 그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 그건 이제 공부 안 한 선생님들이 그런 거고요. 문법이란 건 계속 변해. 우리나라 한글 문법도 있잖아. 맞춤법도 그동안 엄청나게 바뀌었어. 40번 이상 바뀌었어요. 영어 문법도 계속 바뀌는 거야. 옛날에는 그 가정법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일단 가정법 미래는 가정법 과거에 흡수가 됐어요. 가정법 현재는 이제 가정법이라고 안 하고 그냥 직설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직설법. 그래서 지금은 가정법이 두 개밖에 없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랑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가정법은. 자, 가정법은 실제 사실을 말하는 거다? 아니야. 실제 사실과 반대를 말하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데 이름에서 혼동이 올 수가 있어. 가정법 과거니까 아,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과거 완료 어서 들은 건 있어서 과거 완료가 뭐냐? 과거보다 전에 있었던 일. 우리 지난번 시험법이 또 얘기했잖아. 즉 대과거를 나타내는 걸 과거 완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잘못 생각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전에 있었던 일, 즉 대과거를 가정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가정법 과거, 과거란 이름이 붙었는데 왜 과거를 가정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럼 이름이 가정법 과거냔 말이야. 자, 가정법 과거는 얘들아 동사의 과거형을 이용해서 가정을 한다는 얘기야.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동사의 형태가 과거 형태란 말이야. 동사의 형태를 과거형으로 해서 가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IQ가 두 자리가 아닌 이상, 한 자리 두 자리가 아닌 이상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뭔지는 알겠지. 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일까? 선생님이 가정법 과거라는 그 이름이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려면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가정을 한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고 그랬지.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야?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을까? 동사의 과거 완료 형태를 이용해서 가정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면 C라는 동사가 있어. C의 과거형은 뭐예요? so야. C의 과거 완료형은 뭐지? C의 과거 완료형은 had seen이지. 그치? 그죠? C의 과거형인 so 이런 형태로 가정을 하면 가정법 과거인 거고 C의 과거 완료가 had seen이란 말이야. had seen 이렇게 과거 완료 형태로 가정을 한다? 그럼 그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야. 이름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가정을 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동사의 과거 완료 형태를 이용해서 가정을 한다는 말이야. 이해됐어요? I saw him.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 나는 그를 봤다. 나는 그를 만났었다. 자,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그치? 이건 직설법이야. 이거는 실제로 나는 과거에 그를 만났어 봤어. 이거는 지금 과거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자 똑같은데 여기다가 if를 만약에 붙였어. if를 만약에 붙였어. 그러면 똑같이 쏜데 이건 얘들아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가정했잖아. 이게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야. 직설법은 사실을 말한다고 했죠? 그치? 가정법은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고등학생이 됐으면 좀 정확하게 가정법 과거는 그냥 단지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현재나 또는 미래 사실의 반대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의 반대를 말할 때 쓰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의 반대를 만약에 말할 때는 가정법 과거란 표현을 쓰는 거야. 자, 아까 if가 없었을 때는 내가 과거에 실제로 그를 봤어. 근데 if를 붙이잖아. 만약 내가 그를 본다면, 이걸 봤다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왜? 가정법 과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거니까
만약 내가 그를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안 본 거야. 아직까지 안 본 거야. 볼 가능성도 없는 거야. 만약 내가 그를 본다면, 봤다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랬어? 해석이 달라지지. if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야. if가 없을 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내가 그를 실제로 봤어. 근데 if를 붙이면 내가 그를 안 본 거야 아직. 앞으로 볼 예정도 없어. 그런 가능성도 없어. 만약 내가 그를 보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아직까지 안 본 거야. 아직까지 안 만난 거야. 자, if절에 동사 자리. if는 접속사니까 뒤에 절이 와야 돼. 주어 동사가 와야 돼. if절의 동사 자리에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 그럼 이때 이 if절은 뭘 나타내? 뭘 나타내?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알았어? 어렵지 않잖아. 가정법 과거란 이름이 왜 붙었다고?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가정을 한다는 얘기야. 알았니? if절에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요 if절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뭐라고 했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알았지? 그러면 만약에 if절의 동사 자리에 과거 완료형을 썼어. 그럼 이때 이 if절은 뭘 나타내? 가정법 과거 완료. 왜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야? 동사의 과거 완료형을 사용해서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아까 if I saw 이러면 가정법 과거죠. if절의 동사의 과거형을 썼으니까. 근데 여기를 C의 과거분사, C의 과거 완료가 had 쓰이잖아. If I had seen him. 그럼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야. 왜 가정법 과거 완료야? 동사의 과거 완료형을 사용해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만약 내가 그를 과거에 봤었더라면 가정법 과거 완료 되더라. 가정법 과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는 반대예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뭐야? 이미 일어난 일. 가정법 과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즉 현재나 미래 사실의 반대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미 일어난 일,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인 거야. 만약 내가 그를 봤었더라면, 만났었더라면 이건 뭐야? 실제로 과거에 그를 보지 못했단 말이야. 만나지 않았단 말이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왜 가정법 과거라고? if절에다 동사의 과거형을 썼으니까. 왜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형이라고? if절에다가 동사의 과거 완료형을 썼으니까. 그러면 그냥 if절만 그런 게 아니라 얘들아, if가 있고요. even if가 있어. even 앞에 even을 붙여. if 앞에 even을 붙여. 또 if 앞에 as를 붙여. if 앞에 what을 붙여. 그냥 if 말고 even if도 있고 as if도 what if도 있어. even if는 뭐야? 비록 뭐뭐 하더라도. 자, 주어 동사 붙여볼게요. 만약 s가 부의한다면 even if는 비록 s가 부의하더라도. as if는 뭐야? 마치 뭐뭐처럼. 마치 s가 부의하는 것처럼. what if는 만약 s가 부의한다면 어떨까? 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어? if가 들어있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냥 if건, even if건, as if건, what if건 이 뒤에 절이 오는데 이 절의 동사가 과거형이면 이 절은 뭐야? 가정법 과거. 뭘 나타낼 때 쓴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할 때 쓴다고. 만약에 if나 even if나 as if나 what if 뒤에 나오는 절의 동사가 had pp야. 과거 완료형이야. 그럼 이 절은 뭘 나타내?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할 때 쓴다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대를 말할 때 쓴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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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수업할 때부터 알아봤어. 고개도 안 끄덕거리고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것들이 그냥 나는 그냥 귀찮아갖고 대답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가 봐.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if가 다 들어있었잖아. 그치? 그죠? 가정법 나중에 배울 거 이제 wish라는 동사 I wish 가정법이라고 배웠을 거야. wish라는 동사 뒤에 나오는 절 있죠?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여기.
중학교 때 IUC 가정법이라고 배워서 저희가 주어가 전부 I일 때만 적용되는 걸로 착각한 사람도 있어. 문법 세계 예문이 다 IUC거든. 여기 주어 상관없어요. 그냥 wish라는 동사 뒤에 절이 왔어요. 여기 접속사 될 생각됐겠죠? wish라는 동사 뒤에 wish의 목적으로 나온 절에서 여기 동사가 과거형이면 이 절이 가정법 과거고요. wish 뒤에 나온 절의 동사가 had pp야. 이 가정법 과거형이야. 알았어? 자, 일단 if들이 들어있어. 그냥 if, even if, as if, what if. 하나 추가한 뭐야? wish. 그치? 이거 뒤에 절이 나오는데 그 절의 동사가 과거형이면 뭐다? 가정법 과거. had pp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다. 오케이? 알면 끄떡끄떡, 모르겠으면 띄엄뚱 하란 말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앞에 if가 없거나 wish가 없을 때, 그럴 때는 가정법을 어떻게 나타내냔 말이야. 절 앞에 if도 안 들어있고 wish도 안 들어있어. 그럴 때 만약에 가정법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할까? 혹시 아는 사람 들어봐. 자, 지금 가정법을 말하려면 일단 앞에 if나 뭐 as if나 even if나 what if나 아니면 wish가 있어야 돼. 그치? 그거 뒤에 나오는 절의 동사가 과거면 가정법 과거, 그 절의 동사가 had pp면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앞에 if도 없고 wish도 없어. 근데 가정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뭐? 말해봐. 괜찮아, 수민아. 도치? 도치? 도치도 if절에서 if가 빠진 거니까. 자, 얘들아, 그런 게 없을 때 가정법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아까 것들은 이 앞에 if, as if, even if, what if, 아니면 동사 wish 이런 게 있었잖아. 아, 이런 거 뒤에 나오는 절의 동사가 과거면 가정법 과거, 이런 거 뒤에 나오는 절의 동사가 had pp면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앞에 이런 게 없는데 가정법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바로 조동사를 이용해서. 조동사 중에서 가정법을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단 말이야. 가정법 조동사. 그게 뭐냐? 우쿠슈마야. 우쿠슈마. 이렇게 외워. 우쿠슈마. 외우기 좋죠? 우쿠슈마. 이게 가정법 조동사야. 우는 뭘 것 같아? would. 쿠는 뭐야? could. 슈는 should. 마는 뭘까? might. 이걸 단순히 would가 will의 과거형, could가 can의 과거형, should가 shall의 과거형, might이 may의 과거형 그렇게 하는 바보예요. 그렇게 만약에 중학교 때 배웠던 잘못 배운 거야. would, could, should, might은 각각 will, can, shall, may의 과거형이 아니야. 별개의 조동사야. 얘네들을 가정법 조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would, could, should, might이란 조동사가 붙어있는 절은 뭐야? 가정법. 가정법 문장이란 말이야. 가정법 조동사. 좀 이따 물어볼 거야. 쉬는 시간 뒤에. 자, 동사 앞에 이런 조동사가 붙어 있었어요. 쿠, 슈, 마, 우쿠슈마, would, could, should, might. 이 가정법 조동사란 말이야. 어떤 절에, 어떤 문장에 이런 조동사가 들어있으면 이 절, 이 문장은 뭐다? 가정법이다. 가정법이다. 가정법. 그러면 자, 가정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다고 했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정법 조동사가 들어있는 절에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나타낼까? 가정법 과거란 이름이 왜 붙는다고 했어? 동사를 과거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했죠? 자, 이런 가정법 조동사가 있을 때 조동사 뒤에는 얘들아 동사를 원형으로 써야 돼. 잘 봐야 돼. 가정법 과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든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만 보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알 수가 없어. 똑같으니까. would, could, should, might은 가정법 과거에도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쓰는 거야. 왜 똑같아? 여기까지는. 자, 여기가 문제인데 가정법 과거가 뭐라고 했어?
동사 자리에다가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자,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쿠슈마 다음에 과거형을 딱 쓰면 가정법 과거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조동사 뒤에 동사 쓸 때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원형을 써야 돼. 그래서 과거형을 써야지 가정법 과거인데 조동사 뒷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뭘 써야 되는 거야? 원형을 쓰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would, could, should, might 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 이렇게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이 들어있는 문장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나타내고 싶어. 여기까지 똑같다고 그랬죠? 우쿠슈마는 변화가 없어. 가정법 과거든 가정법 과거 완료든 would, could, should, might은 똑같은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뭐라고 했어? 동사 자리에다가 과거 완료 had pp, had pp 동사의 과거 완료형을 사용해서 가정을 하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야. 글쎄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네 이거. 아까 가정법 과거 원래 과거형을 써야 되는데 조동사 뒤니까 어떻게 됐어? 과거형이 원형이 됐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가 had pp니까 원래 had를 써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자리라고 조동사 뒤니까 원형의 자리야. 그럼 had의 원형이 뭐야? have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이 들어있는 절의 가정법 과거완료 표현이야. 제대로 안 들은 사람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것들 나중에 선생님 이거 현재 완료 아니에요? 야, 현재 완료는 그냥 have pp나 has pp 이게 현재 완료고 이 앞에 우쿠슈마가 들어있으면 이건 현재 완료가 아니라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 알았어? 어떤 바보들은 선생님 근데 이름이 왜 이거 가정법 현재 완료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요? 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야. 알았지? 자, 얘들아 가정법을 절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if가 들어있어. if, even if, as if 그 다음에 what if 동사 중에 뭐 있어? wish 이거 뒤에 나오는 절에는 이런 가정법 조동사가 필요 없어. 물론 붙여도 되는데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다 동사의 과거형 쓰면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쓰면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근데 그런 게 없어. if나 wish가 없는 절에다가 가정법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뭘 써야 된다? would, could, should, might이라는 조동사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would, could, should, might은 어떨 때 would 쓰고 어떨 때 could 쓰고 그건 지금 몰라도 돼. 약간의 느낌 차이지 다 돼. would 자리에 could 써도 되고 could 자리에 should 써도 되고 should 자리에 might 써도 돼. 약간의 그냥 느낌 뉘앙스의 차이지 상관없어요. 자, 이 네 개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 순서대로 괜히 쓴 게 아니야. 많이 사용되는 순서대로 쓴 거야. would가 제일 일반적이야. 알았니? 그런 게 if나 wish가 없는 그런 절에다 가정법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그냥 would 쓰면 돼. 다 맞으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이 뒤에 원형이 오면 그게 가정법 과거고요. 이런 거 뒤에 had pp가 오면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이야. 아니 왜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가정하는 거라며 왜 얘네들 뒤에 과거형을 안 쓰고 원형을 씁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를 쓸 때는 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잖아. 그래서 과거형이 원형으로 바뀌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 pp 과거 완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미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왜 had pp가 아니라 have pp야? 앞에 조동사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had의 원형은 have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지. 이름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려지는 거야. 다시 한번. 이런 조동사가 없이 그냥 have pp는 현재 완료야. 그냥 현재 완료야. 근데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have pp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다. 알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인데 중학교 때 이렇게 안 배워. 그럼 어떻게 배워? 그냥 무조건 무식하게 외웠단 말이야.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동사 컴마 주어 우쿠슈마 원형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외워도 돼.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해요. 원리를 아니까 그냥 외운 게 막 외운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란 이름이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가정을 한다고?
가정법 과거 완료름이 동사의 과거 완료 형태를 이용해서 가정을 한다고? 이걸 알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 외울 필요가 없어. 가정법의 기본적인 얘기 했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without이란 전치사가 가정법 과거에도 사용될 수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 일단 without은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을 거야. 해석은 이 목적어가 없다면이 될 수도 있고 이 목적어가 없었다면이 될 수도 있다 그랬지? 뭐뭐가 없다면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가정법 과거겠고요.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일 거야. 근데 여기만 봐서는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 문장 안에 들어있는 절에 요 절에 자, 후, 슈, 막 이런 조동사가 나오겠고요. 얘가 말해주는 거야. 얘가 만약에 원형이다. 그럼 이게 가정법 과거니까 이것도 같이 가정법 과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오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요게 만약에 우쿠시마 다음에 헤드 PP야. 그럼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오가 없었다면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요 문장에서 요 without이 가정법 과거를 나타낼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나타낼까? 봐봐. 다현이가 대답해 보세요.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일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일까요? 과거. 깜짝 놀랐어. 대답 못할까봐. 어떻게 알아서 가정법 과거인지? 우든트. 우든트 다음에 비. 비. 왜? 그래서 비에서도 그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이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면 어떻게 될까? 과거 완료요?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든트. 헤드. 에이블트. wouldn't have 그 다음 어떻게? 빈. 빈. 그렇지. 에이블트. 그래. 가능성이 있긴 있어. 그래. wouldn't have been. 그렇지.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야. 너와 그리고 모든 너의 친구들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게 가정법 과거니까 너와 모든 너의 친구들도 남을 거 아니야. 너랑 모든 네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동격이죠. 우리 인간들은 wouldn't be able 할 수 없을 텐데 가정법 과거니까 얘들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에 반대야. 우리는 할 수 없을 텐데 이 말은 뭐야? 반대니까 너와 모든 너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able은 형용사로 할 수 있는 이고요. able 할 수 있는 유능한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무조건 어떤 역할?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걸 무식하게는 be able to 이거 통짜로 외웠어. be able to can 이것처럼 이렇게 원시적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을 텐데 뭐 할 수 없어? To get enough oxygen. 충분한 그런 산소를 얻을 수 없을 텐데 이 말은 너와 모든 네 친구들 덕분에 우리 인간들은 충분한 그런 산소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야. enough가 형용사로 쓰였죠? 자 일단 이 문장은 3과에서 얘들아 항상 한 과에 중요한 문법이 2개씩 들어있어. 3과의 첫 번째 중요 문법이 뭐냐면 바로 전치사 without이 이끄는 가정법 구문이야. 두 번째는 접속사 대신인데 접속사 대신 쉽지 않아. 그치? 어떤 게 접속사 대시라고 했어요? 동사나 준동사나 형용사 뒤에 대시 나오면 접속사라고 했지? 생략할 수 있고 대시 접속사니까 그때 뒤에 완전한 적이고 다 알잖아. 그치? 대시 3과에서 두 번째로 문법 포인트란 말이야. 근데 그건 뭐 문법 문제 낼 거 없고요. 나오면 that, what, 구별 뭐 이 정도인데 자, 이거는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일단 이 문장 외워. 숙제. 아니 단영이가 서술형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3과는 외우겠지만 1과는 외우겠지만 2과는 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2과에서 서술형 나온 걸 맞췄단 말이야. 긴 문장을. 아마 그 문제 맞힌 사람 진짜 별로 없을 거예요.
6년여 온 친구들도 아마 맞히기 힘들었을지도 몰라. 자, 선생님이 지금 세모가로 한 거는 뭐? 암기. 1대2 전체 without을 두 단어로 바꿀 수 있어. 두 단어로 바꾸면 but4야. but4. 이것도 전치사예요. without을 두 단어로 바꾸면 but4. 짜자자잔. 자,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그럼 이 without을 if 절로 바꿀 수도 있어. 이 without을 if가 들어간 절로 바꿀 수도 있어. 네 중학교 때 외웠던 거야. 수민이 한번 대답해봐. if it were not. 그렇지. 이거 그냥 외우는 거야. If it were not for. 자, 그럼 여기 if it were not for를 잠깐 보세요. if it were not for를 딱 봤을 때 이 if절이 가정법 과거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다현아? 요 if절만 딱 보고서 요 if절이 가정법 과거인지 어떻게 알아? were. 그렇지. 뭐 이거 비동사의 과거형이잖아. if절의 동사가 과거형이니까 이 if절은 가정법 과거인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자 이거 다현이가 맞추면 다음 시간에 또 커피 사줄 거야. 자, 너만 대답해야 돼. 자, 아까 가정법 과거할 때 wouldn't have been이라고 했잖아. 여기가 만약에 똑같은데 we humans wouldn't have been 이렇게 돼 있었다면 without은 but4로 바꾸는 건 그대로 바꿀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 요 if절은 어떻게 바뀔까? 과거 완료요? 음. if it 음. had had been been not. not 이렇게 눈치 보지 말고 자. 잠깐만요. 왜 눈치를 봐? 왜? 너가 대답을 해야지. if it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had not 너 자꾸 이렇게 거기서 자꾸 집어넣을 거야. had not been. 어? had not been. hadn't been. 그렇지. had not been. 와. 야, 근데 이거 사실 중학교 때 외웠던 거야. 사랑이다, 기억 없는 게. If it had not been for. 이게 만약에 이 문장이 wouldn't have been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그러면 without도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without을 if절로 바꿀 때 if it were not for가 아니라 if it had not been for가 되는 거야. 어쨌든 뭐 저희 수민이가 추임새 집어넣어가지고 에이. 맞힌 걸로 인정. 자, 진짜 네 힘으로 맞춰봐. 네 힘으로. 어차피 사준 건데, 자, 요 if절에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if를 생략할 수가 있어. 자, 무조건 if 생략하는 거 아니야. 반드시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만이야. 그렇지? if절이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나타낼 때에는 if를 생략할 수 있어. 요 if를 생략하면 요 절의 모습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쿠슈마. 쿠슈마. 뭘 오쿠시마로 바뀌어 이놈아. 왜요? 뭘 또 외워야. 아이씨, 이거까지 물어본 다음에 맞추게 할 거야. 자, 수민이가 대답해봐. 월이랑 이. 그렇지. 자, 가정법 얘들아. if절이 가정법을 나타낼 때 요 if절이 가정법이야. 요 동사가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이면 요 if절이 가정법을 나타내잖아. 이때 if를 생략할 수 있어. 근데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 주어랑 동사가 반드시 도치돼야 돼.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정상학원이었으니까 못 배운 거지. 정상이 아니었으면 비정상학원, 영웅 아카데미 다녔으면 아니면 최선학원을 다녔으면 이거 맞출 수 있어. 정상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야. 정상학원 출신들이 다 몰라. 내가 물어보면 진짜. 자, if 생략하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자리가 바뀌면 어떻게 돼? were it not for 이렇게 돼. 자, 여기서 의문. 선생님,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왜 was가 아니라 were입니까? 이게 가정법의 특징이야. 가정법에서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주어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거야. 옛날에는 반드시 were를 써야 됐어. 근데 문법이란 게 자꾸 어떻다고 그랬어? 변한다 그랬지. 그래서 현대영어에서는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면 이거 틀렸어. 지금은 was도 가능해. 알았죠? 가능은 하지만 원래대로 쓰는 게 좋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는 거야, 수거처럼. without이 가정법 과거를 나타낼 때 if it were not for. 이거만 외우면 돼. 왜냐면 if 날리면 조동사 자리만 바꾸면 되잖아. 이거 외우고 이걸 굳이 또 외우는 건 바보 빙신 쪼다지. 그치?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뭐더라? were it not for. 이거 바보야. if 빼면 조동사 자리 바꾸면 되잖아. 가정법 과거 하려할 땐 if it had not been for인데 if 날리면. 자, 완료 동사는 앞에 있는 have가 조동사라고 했어. have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야. had it not been for. 이거 중학교 때 중요하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지금 다행히 3과에는 가정법 과거 문장만 나와요. 자, without을 두 단어로 뭐야? but for. if절을 사용하면 if it were not for. if를 날리면 were it not for. 서술형을 줬는데 if를 안 줬어. 이 자리에 얘들아 빈칸을 주고 빈칸을 주고요. 단어를 주는데 if를 안 줬어. 그럼 were it not for 이렇게 배열을 해야 돼. 조건에 맞게끔 써야지. 조건에 안 맞으면 무조건 빵점 처리한다 그랬죠? 거기다 굳이 if를 집어넣어서 if it were not for 틀린단 말이야. 알았니? were it not for. 단어 수 4단어 이내로 써라 이렇게 주겠지. 저기다 빈칸 주고 4단어. if를 쓰면 하나 둘 셋 넷 5단어가 되잖아. 아, 줄일 수 있구나. if want 이렇게. 아, 줄일 수 있구나. 그렇게는 안 주겠네 그러면. 그냥 if 안 주겠네. 그리고 if it want for 하면 4단어가 됩니다. 다현아, 자, 이 without을 if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if절로 바꾸면 without을. 아까 수능이가 말이야. 응. 적기도 했잖아. 저 머리만. 치매야? 야, 치매야? 알았어, 얘들 뭘 머리 묶고. 야, 빨리 대답해. 빨리. 자, 뭐야? 아. 외워. If it were not for. 따라해.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무조건 외워야 돼. 원래 외우고 있어야 돼. 단영이 기억나 안 나?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지? 단영이는 영문 퀴즈니까.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야. 너와 모든 너의 친구들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을 텐데, 이 말은 너와 모든 너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충분한 그런 산소를 얻을 수 있다. By the way. 자, 연결부사죠. 어떨 때 사용해요? 이 by the way는 화제를 바꿀 때. 그건 그렇고 by the way. 한 단어로 하면 meanwhile. 한편. By the way. 연결어가 들어있는 문장은 선생님이 네모가로 쳤어요. 네모가로 친 건 뭐라고 했어? 삽입에 대비해서. 선생님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순서 틀리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지? 그치? 너 시험지를 봐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시험. 냈어 학원에? 학원에 했어? 너 시험지 냈어 학원에? 내긴 했는데. 그래? 때라 선생님이 왜 나 안 보여주지? 충격받을까봐 안 보여주셨나? 못 봤는데 너 시험지는? 이거 기억이 안 나. By the way. 순서 틀렸으면 그건 그렇고 나는 notice. notice라는 단어가요. 명사랑 동사랑 형태가 똑같아. 이것은 동사로 쓰였지? 크게 두 가지 뜻이야. 첫 번째는 주목. 주목이 뭐야? 주의 깊게 보다. 주목. 동사로 주목하다지? 두 번째는 공지. 공고. 그게 뭐야? 알리다라는 뜻이지? 알리다.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어. 노티스는. 첫 번째가 뭐라고? 주의 깊게 보다. 두 번째가 알리다예요. 노티스 명사로 공지. 영어로 많이 쓴단 말이야. 한편 나는 대미안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노티스 주목하다라는 뉴스였네. 선생님이 동준이 형이라고 얘기 많이 했어. 동준이 형. 동준이 형. 동이 동사, 준이 준동사, 형이 형용사야. 동사, 준동사, 형용사 뒤에 나오는 that은
100% 접속사, 100% 접속사고요. 그 뒤에 완전한 절이 이렇게 와야 돼. 이때 대서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다 얘기했죠. 동사나 준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은 명사절이야. 형용사 뒤에 나오는 대절은 부사절이야. 이 형용사 꾸며주는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똑같아요. 동사, 준동사, 형용사 뒤에 나오는 데서는 무조건 접속사다. 생략할 수 있다.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 특히 동사나 준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은 바로 이 동사나 준동사의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이고요. 형용사 뒤에 나오는 대절은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절이다. 자, 여기까지 알면 100점. 동사 뒤에 대절이 나왔으니까 이 대절은 명사절이야. 이 노티스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만큼이 목적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내? 여기다 what을 준단 말이야. 동사 뒤에 what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동사 뒤에 what이 오면 이때 what은 의문대명사 아니면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 뭐죠? 뒤에 완전한 절이와 불완전한 절이와. 불완전한 절이란 게 뭐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절이 불완전한 절이야. 접속사는 여기서 대접속사잖아. 모든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돼. 접속사 뒤엔 불완전한 절이 올 수가 없어요. that과 what의 구별. that, what 구별은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야. 그건 그렇고 나는 주목했어. that이야의 사실을. that절의 주어가 family죠. 새들로 구성된 그런 family야. 새들 가족이 has made 만들었다. nest가 둥지지 둥지. 동사할 땐 둥지를 만들다야. 하나의 둥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어. in your branch. branch가 나뭇가지죠. 원래가 나무의 팔다리 가지란 말이야. branch란 말이야. 원래가 나뭇가지인데 branch가 거기서 지점이라 본점이 있으면 지점이 있지. 그치? 그 다음 강이 있다. 강이 있을 때 셋강. 지류라고 해요. 지류. 셋강. 이게 본류고요. 그 다음에 분야라는 뜻도 있어. 과학이 사이언스잖아. 그치? 사이언스를 네 갈래로 나눌 수 있잖아. 피직스, 물리, 케미스트리, 화학, 그치? 바이올로지, 생명과학, earth science, 지구과학. 요렇게 다 과학의 뭐야? 브랜치야, 갈래야, 분야. 다 브랜치. 여기서 그냥 나뭇가지예요. 그건 그렇고, 야, 내가 새들 한 가족이, 어떤 새 가족이 너의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만든 걸 나 주의 깊게 봤어. 화제를 완전히 전환했잖아. 요 문장의 위치, 삽입. 야, 너는 우리한테 충분한 산소를 주는 거 외에도 새들한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구나. 너 이렇게 하는 일이 많구나. 중요하구나. 이게 지금 나무에게 보낸 편지잖아. It's so kind of you to provide them with a home. 두 번째 숙제 좀 해와. 제발 좀 외워와. 응? 얘들아, 이시 주어일 때 항상 이거 혹시 가주어 아니야? 형식 주어 아니야? 생각해보라 그랬죠? 어떨 때 형식 주어 이슬 쓴다고 그랬지? 네이티브들은 원래 주어가 투부정사나 대절일 때. 길어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원어민들의 언어 습관이야. 투부정사를 주어로 할 때, 대절을 주어로 할 때 그냥 원래 주어 자리에 써도 돼. 근데 습관상 그렇게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시 주어일 때는 습관적으로 뒤를 봐야죠. 뒤를 봤더니 투부정사가 보여. 아니면 대절이 보여. 그러면 이 it은 형식적인 주어야. 가주어란 말이야. 원래 얘네들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원어민들이 얘네들이 주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습관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걸 진주어, 이걸 가주어라고 한다고 했어. 자, 이 가주어 맞죠? 왜? 이게 투부정사 보이잖아. 이게 원래 주어 자리에 있던 거야. 이거 주어 자리에 써도 돼. 얘가 가주어고 얘가 투부정사가 진주어란 말이야. 짜자자잔. 자,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가 아니야. 준동사가 뭐야? 준우승이 우승이 아닌 것처럼 우승할 뻔했는데 우승에 가까웠는데 우승은 뭐야? 아니야. 준동사,
준우승이 우승이 아니듯이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와 가까운 아이야. 동사와 비슷한 아이야. 자, 준동사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말하면 동사 파생어야.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야.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준동사는 투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어. 동사의 주체는 동사 앞에다가 주격의 형태로 주체를 나타내. 그걸 주어라고 부른단 말이야. 동사의 주체는 주어야. 근데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를 주격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절대.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 만약에 투부정사의 주체가 그 투부정사가 속해 있는 절에 만약에 주어라면 그러면 이 투부정사의 주체는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또 자, 투부정사의 주체가 만약에 목적어야. 투부정사의 주체가 이게 오형식이잖아. 투부정사의 주체가 만약에 투부정사가 들어있는 절에 목적어야. 자, 어떤 문장에서 투부정사의 주체가 주어거나 목적어일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주체를 따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투부정사의 주체가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경우 그러면 투부정사의 주체는 어떻게 나타내냐? 약속을 했단 말이야. 투부정사 앞에다 일단 전치사 for를 쓰기로. 전치사는 뭘 가져야 돼? 목적어를 가져야 돼. 이런 형태로 투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야. 다시 한번. 투부정사의 주체가 주어야. 아니면 투부정사의 주체가 목적어야. 해석을 해보니까. 그럴 경우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 따로 나타내서는 안 돼. 근데 만약에 투부정사의 주체가 이 문장의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야. 그럴 땐 투부정사의 주체를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를 쓰고 전치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되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형태. 얘가 투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낸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가 있다. 그럼 그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이게 형식적으로는 목적어야. 형식적으로는 이 문장에서 형식적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야. 하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땐 투부정사의 주체란 말이야. 자, 동사의 주체는 그냥 주어라고 부를 수 있어. 근데 동사가 아닌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를 주어라고 못 불러. 이건 마치 홍길동이 자기의 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 아비를 아비라 부를 수 없어. 왜? 저자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를 주어라고 부를 수 없어. 얘가 홍길동이야. 홍길동이 아비를 아비라고 못 부른단 말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 그러면 준동사의 주체. 동사의 주체는 그냥 주어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의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세 가지 형태로 일단 나타낼 수 있어. 투부정사의 주체가 만약에 그 문장의 주어다. 그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나타낼 필요 없어요. 투부정사의 주체가 그 문장의 목적어다. 역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나타낼 필요가 없어. 문제는 뭐야? 투부정사의 주체가 그 문장의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야. 그럴 경우엔 투부정사 앞에다가 주체를 전치사 for를 붙이고 목적어로 나타낸단 말이야. 자,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쵸? 자, 예를 들면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해보자. 해석해봐. 난 원해. 거기에 가기를. 그럼 거기 가는 게 누구야? 나잖아. 그치? 이 투부정사의 주체가 이 문장의 주어지.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 자, 두 번째는 이걸 좀 확대해볼게. I want him to go there. 아까 문장에다가 힘만 집어넣었어. 목적어만 집어넣은 거야. 난 원해. 그가 거기 가기를. 자, 그러면 아까는 힘이 없었을 때 이 투부정사의 주체가 주어였는데 나였는데 이거는 거기 가는 게 그야. 나는 원해. 원하는 것만 나야. 거기 가는 건 그란 말이야. 나는 그가 거기 가길 원해. 투부정사의 주체가 이 문장의 목적어였으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나타낼 필요가 없어. 이걸 만약에 I want for him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문제는 투부정사의 주체가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야.
It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하다.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이 to 부정사의 주체가 it이야? 아니잖아. 그치? 주어가 아니야. to 부정사 목적어도 없고, 이럴 때 이 to 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이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는데 이걸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네가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to 부정사의 주체가 이 문장의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닐 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전 어떻게 나타내? to 부정사 앞에다가 전치사 for를 쓰고 그 for의 목적어 형태로 내가 할 땐 for me.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중요하다. 네가 for you. 그가 for him. 그녀가 for her. 우리가 for us.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 to 부정사의 주체가 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아닐 때. 알았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단 말이야. to 부정사의 주체가 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가 아닐 때에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to 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의 목적어 형태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떨 때는 전치사 for 대신에 ove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때 전치사 for가 아니라 ove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떨 때 이 앞에 있는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일 때 kind, 친절한, considerate, 사려 깊은, rude, 무례한, polite, 뭐 예의 바른, cruel, 잔인한. 이거 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잖아. 그치? good, 착한, nice, 착한. 이럴 때에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for가 아니라 뭐로 나타내? ove로 나타내. 자, 이것도 중학교 때 마르고 닳도록 배운 거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시 주어인데 뒤를 보니까 to 부정사가 있어. 아하, 여기에 진주어. 그냥 이 자리에 써도 돼요. 해석해봐. provide는 제공한다는데 이 동사도 또 중요한 동사야. 같은 말은 뭐가 있죠? provide랑 같은 말 supply가 있죠. 우리가 이런 동사를 영어에서 공급동사라고 해요. 공급동사는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수요동사랑 거의 비슷하게 해석이 돼. 근데 수요동사는 전치사가 필요 없잖아. 공급동사는 with란 전치사가 필요해. 자, provide, supply 이 외에도 공급동사가 많은데 대표적인 거야. 똑같고 뜻이 얘네의 목적어를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with가 있고요. 이 with의 목적어를 B. 해석은 수요동사처럼 해석이 돼. A에게 B를 공급하다. 외워야 돼.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with 전치사 with.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어차피 이 문장 외울 거니까. 자, 그러면 them 그들에게. 그들은 누굴까? 새들이죠. 그지? 그들에게 with 보이지? 그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친절해. so가 형용사나 부사 앞에서는 very의 의미야. 그들에게 집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친절해. 됐어? 이때 이 of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이 to 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to 부정사의 주체를 나타내고 싶어. 그들에게 집을 공급하는 거에 주체를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럼 자, 이 to 부정사의 주체가 이 문장의 주어도 아니고 여기는 뭐 목적어도 없는 문장이니까 목적어도 아니야. 그럼 원래라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면 to 부정사 앞에다가 전치사 for를 쓰고 그 for의 목적어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왜? 얘 때문에 kind, 친절한. 이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잖아. 인성형용사란 말이야. 인성형용사 때문에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나타내? of를 써서 of you.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사실 고등학교 영어 중학교 때 다 배운 거 나오는 거예요. 시간. 자,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 많이 나온 이유가 일단 가주어, 진주어, 고민인데다가 to 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전치사 for가 아닌 of를 쓴다는 거. 그 다음 이 to 부정사 이 진주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 provide A with B. provide A with 공급동사 provide의 문법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 많이 나온다. 물론 옥년여고 스타일은 아니에요. 옥년여고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냥 원문에 있는 문장이 그대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랬지. 그냥 따로 영작을 해야 돼. 뭐 문단요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옥년여고에서 서술형을 맞추려면 중학교 때 좀 기본적인 영작 그 능력 또 어떤 탄탄한 문법 능력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없으면 옥년여고에서 서술형은 그냥 거의 다 틀려요. 그리고 뭐 그냥 부분 점수 거의 안 주기 때문에 안타깝지. 근데 어쨌든 이런 문장이 그대로는 안 나오더니 이런 문장을 외워둬야지 뭐가 늘어나? 문법 실력, 영작 실력이 늘어나는 거야. 자, 일단 이거 숙제 문장까지 외우는 거야. 여기를 만약에 for you 하면 안 돼요. I hope. 자, 또 접속사 나왔어. 나는 희망합니다. 이 대시 접속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동사 바로 뒤에 나왔잖아. 동사나 준동사나 형용사 뒤에 바로 나오는 대신 접속사야. 생략가는 자 동사 뒤에 대절이 나올 때 이 대절은 뭐라 그랬어? 무슨 절? 명사절. 이 토프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이 대절이야. 생략가는 근데 이 대를 w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다. 왜? what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절의 주어가 뭐 people이에요. many의 비교급이지. 난 희망해. 대기하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희망해. 지난번 시험 범위에서 감탄부사 how가 들어있는 문장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어요. 일과에 나와서 또 나왔네. 그치? how는 부사인데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 첫 번째 의문부사. 어떻게 해? 두 번째 감탄부사. 얼마나? 세 번째 관계부사는 해석하지 않아. how 다음에 형부가 오면 형용사나 부사가 오면 이때 how는 감탄부사야 무조건. 그래서 얼마나 매우 이런 뜻이 되는 거야. how important.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네. 얼마나 중요한지. 됐어? 그래서 이 how절이 얘들아. how 자체는 이 how는 무조건 부사야. 근데 how가 들어있는 절은 무조건 명사 역할을 해. how가 들어있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야.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how는 부사인데 how가 들어있는 절은 명사절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how절이 명사절이죠. realiz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너와 주어 병렬, 너와 모든 다른 나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요것은 요것도 외워야 돼. 요 문장도 자, 선생님 이제 세 문장 숙제. 야, 세 문장밖에 안 되는데 못 외우면 진짜 혼나 진짜. 진짜 혼나 진짜. 엄마 오시라고 할 거야. how가 없었으면 important은 원래 어디 있을까 얘들아? how가 없었다면 you and all the other trees 주어 그 다음에 are 여기 있었던 거지. 보호로 important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야. 여기. 근데 이게 앞으로 옮겨가야 돼. 저기 있으면 안 돼. 자, he is kind. 그는 친절해. 이걸 감탄문을 만들고 싶어. 얼마나 그가 친절한데. how를 붙였어. how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 부사. 부사는 무조건 형용사나 부사 바로 앞에 있어야 돼. 여기다 how를 붙이면 얘가 형용사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야 돼. How kind he is. 중학교 때 감탄문의 어순 how 형부주도 했잖아.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이 how가 없었다면 원래 you and all the other trees are important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how 때문에 important가 앞으로 간 거야. 어순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나오냐? 여기를 어떻게 내냐? 여기를 how important를 how importantly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안 돼. 왜 안 되는지 수민이가 말해봐. 이거 왜 안 돼? importantly 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부사인데 왜 부사는 왜 안 되냐고. 아가 뭔데? 보호. 그치? 이 important가 주격 보호잖아. 그치? 보호.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자, 문법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감탄문에서 how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거든. 어떨 때 형용사 써야 되고 어떨 때 부사 써야 되는지 이때 수민이가 말한 것처럼 이 뒤에 나온 절이 이 형식이야. 이 형식이라는 건 주격 보호가 필요하잖아. 그치? 이 형식절이면 여기 형용사, 이게 비동사라든지 비컴동사라든지 객동사라든지 그런 게 형용사고요. 만약에 이 형식이 아니야. 그럼 여기 부사가 와야 돼. 예를 들면 자
그가 얼마나 느리게 달리는지 How slowly he runs. 얼마나 느리게 그가 달리는지. 자, 슬로울까 슬로울일까? 말해봐. 이거 대답 못하는 바보들아. 런이 달리다 이거 완전한 자동사니까 이건 이 형식이 아니잖아. 그지? 그 부사가 필요하죠. 원래 he runs slowly잖아. 그가 느리게 달리다. 알았어? 이때는 부사. 다시 결론.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구별 중요. 문법 문제에서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이 주어지면 무조건 형용사 부사 구별이거든. how 다음에 여기 importantly 밑줄을 딱 줬어. 그럼 부사에 밑줄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형용사랑 부사 구별 문제구나. 여기가 important 아니면 importantly구나. 뒤에 나오는 저를 보니까 비동사가 있었어. 비동사 뒤에는 주격 보호가 필요한데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important 형용사가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런 거 전혀 몰라도 이 문장을 그냥 외웠어.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으니까 외웠어. 그럼 다 해결돼. 형용사, 부사, 주격 보호,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다 이런 거 다 몰라도 외웠어. 내가 외운 건 how important인데 시험엔 how importantly 이렇게 낸 거야.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집이 하우스인 거 어떻게 알았고, father가 아빠인 거 어떻게 알았고, 하늘이 스카이인 거 어떻게 알았니? 감사합니다가 땡큐인 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외운 거야.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영어를 잘하려면 외우는 거야. 단어부터 다 외우는 거 다 외우는 거란 말이야. 외우기 싫어하면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할 수가 없어. 중국어도, 일본어도, 프랑스어도, 독일어 다 외우는 거야. 언어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한국말 단어, 아빠, 엄마, 하늘 이거 단어부터 다 외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다 외우는 거지. 외워서 말하는 거지. 그걸 머릿속에서 문법 생각하고 단어 배열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외우는 게 제일 좋은 공부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다 외워도 됐어. 대화문이랑 본문. 고등학교 때는 다 외울 수 없는 거 알잖아. 그치? 옥년고처럼 시험 범위가 적어도 그게 적은 편인데 굉장히 다른 학교에 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외우기 힘들어. 단영이 같은 경우는 다 외울 수 있겠다. 두 가밖에 안 되니까. 응? 근데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은 공부다. 자, 오늘 수업 정리.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오늘 중요 문법상 두 개가 다 나왔는데 접속사 대신 뭐 쉬웠던 거니까 가정법, without 가정법. 그 without을 바꾸는 거. without을 but for로 바꾸고 if it were not for로 바꾸고 if를 생략하면 were it not for로 바꾸는 거. 알았지? 그리고 without이란 전치사는 가정법 과거에도 쓸 수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쓸 수 있는데 그게 가정법 과거로 쓰였는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였는지 즉 if it were not for로 바꿔야 될지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야 될지는 어떻게 알아? 그 문장의 조동사 우쿠시마 뒤에 원형이 오면 가정법 과거고 had pp가 오면 가정법 과거예요. 그러니까 have pp가 아니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예요. 그렇게 해서 without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를 구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았어? 그 다음 3과의 중요 문법 포인트는 아닌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전치사 of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경우. 그지? 두 번째. 그 중요한 건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하고 이제 편지가 끝난단 말이야. 다음 달라.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란 말이 영어에서 나온 거야. Believe it or not. 관용어구야. 많이 쓰는 말이야. 믿거나 말거나. 나무들 in 멜번,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는 주소 쓸 때 큰 단위부터 쓰잖아. 그치?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 이런 식으로 하잖아. 영어는 반대야. 거꾸로. 작은 장소부터 쭉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도시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나라가 뒤에 오고 이렇게 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시 다음에 주가 주로 와. 주. 무슨 주?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나무들은 호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야. 첫 번째로 큰 도시는 시드니고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멜버른이고 이 두 도시가 굉장히 라이벌이야. 서로 굉장히 경쟁 구조야.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 부산 이 정도 관계야. 그래서 두 도시가 너무 경쟁 관계를 해서 두 도시가 서로 수도가 되겠다고 경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싸움 날 것 같다. 지역 감정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수도를 시드니에도 안 하고 멜버른에도 안 하고 그 사이에 여기다가 호주의 수도를 정했어. 자, 호주의 수도는 어디야? 초성 알려주세요. 캔버라. 캔버라. 정답. 캔버라. 호주의 수도를 시드니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시드니는 제일 큰 도시고 시드니랑 멜번 사이에 캔버라. 거기가 호주의 수도야. 참고로. 나무들은 주어가 trees, 복수죠. 복수동사. receive. 믿거나 말거나 호주의 멜버른에 있는 나무들은 이메일을 받는데 나무가 이메일을 어떻게 읽겠어? 이제 나무에 컴퓨터 다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단 말이야 그냥 상징적인 거지 뭐 like this 이와 같이 항상 all the time은 부사예요 항상 like this 이때 like는 전체로 쓰인 거지 이와 이처럼 항상 편지를 받는다 주어가 trees 복수니까 복수동사 receives 하면 안 돼. How is it possible that trees have email addresses? 어떻게 대디아가 가능할까? 어떻게 대디아가 가능해? 가주어고요. 항상 이시주어일 때는 가주어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돼. 이시주어일 때는 뒤를 보라 그랬지? 뒤를 봤더니 지금처럼 뭐 대절이 있어. 아니면 투부정사가 있어. 그러면 바로 그 이시 가주어, 형식주어로 사용된 거야.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이 대절이죠. 이때 이 대절 접속사고요. 이 대절이 이 문장의 주어란 말이야. 원래 주어 자리에 써도 괜찮아. 근데 원어민들은 주어가 대절이거나 투부정사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선호한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원래 주어 자리에는 가주어를 쓰고요. 투부정사 주어나 대절은 뒤에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대디아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때 대는 접속사고 이 대절은요 주어로 쓰였으니까 명사절로 사용된 거지. 명사절로. 그러면 대표적인 명사절이 대절 외에 왓절도 있잖아. 왓절도 주어가 될 수 있는데 명사절이니까 그럼 여기 왓은 왜 안 될까? 100번도 넘게 얘기했지만 왓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올 수가 없어. 왓은 무조건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고 했죠. 그치? 근데 봐봐. 대절에 보니까 주어 있고요. 동사 있고요. 목적어 있어요. 완전한 절이잖아. 이 대절에 왓을 쓰면 이 뒤에 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어드레스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소인데 연설이라는 뜻도 있지. 어드레스가 그치? 명사로 첫 번째가 주소, 두 번째가 연설. 동사일 때 어드레스는 타동사야. 기억해 타동사야. 그래서 뭐 주소를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을 걸다, 누구에게 말을 걸다, 연설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뜻 하나가 뭐 있냐면 어떤 문제를 다루다. deal with라는 이어 동사 있단 말이야. deal with 뭐뭘 다루다, 대처하다. 어드레스가 또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아니 어떻게 나무가 이메일을 받아? And 그리고 why are people sending them messages? 왜 사람들은 다 직접 의문이니까 주어랑 동사가 도치된 거야. 왜 사람들은 보내고 있는 걸까?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지. then 그들에게 대비 가리키는 건 뭐야? 문맥상 나무들.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제. 그러니까 복수 대명사 then을 썼어요. then. 일 안 되고. 그 다음 send는 수요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 수요 동사. 수요 동사가 뭐야?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두 종류의 목적어를 갖는 동사죠. 그지? then이 간접 목적어고 message가 직접 목적어야. 이렇게 수요 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참고로 얘들아 수요 동사는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나란히 갔는데 이거 니네 중학교 때 여기서 간접 목적어를 없애고 목적어를 하나만 갖게. 그러니까 형식으로 따지면 수요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4형식 문장인데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치는 거 중학교 때 했잖아. 그치? 단영? 이걸 만약에 3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삼형식 바꾸면. 응? 어떻게 될 것 같아? 삼형식 바꾸면 이 문장을 메시지가 여기로 오고 sending messages 그 다음 어? 그 다음 뭐? 말해봐. to 그렇지. to them. 그치? 기부처럼 했잖아. 기부동사 생각해보세요. 기부동사가 수요동사의 대표적인 동사. 이게 4형식이잖아. 이걸 만약에 3형식으로 바꾸면 앞에 주어는 있겠고요. 목적을 하나만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4형식에서 간접 목적어였던 게 3형식에서는 전치사 to의 목적어가 되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send도 기부랑 똑같이 이렇게 to가 붙어요. 자, 이렇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이 전치사가 to가 아니라 for가 되는 거는 뭐 make나 buy나 뭐 build나 cook이나 뭐 이런 것들이지. 그치? ove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어떤 동사가 그래? ask인 경우. 그치? 잘했어. 역시 영어 아카데미 중등부 출신은 다 이런 거 잘해. 왜? 잘한다?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웃으려고 그래? 자, 요거 잘 바꾸면 messages to the 어제도 3캠퍼스에 능어대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왔는데 정상화학원 최상위반이래. 최상위반이었는데 우리 학원에 온 거야. 그래서 3캠퍼스 그래서 영어 테스트를 봤거든. 우리 그 입시 테스트 어떻게 봤을 것 같아? 잘 봤을 것 같아? 못 봤을 것 같아? 정상학원 최상위반이면 시험을 잘 봐서 우리 학원에서도 최상위반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학원에 중간 정도밖에 안 돼. 우리 테스트 결과가. 걔네가 막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 최상 정상학원에서 맨날 칭찬받고 최상위반이었는데 어떻게 점수가 이거밖에 안 돼요? 선생님이 보고 있다가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하고 입이 가지가지했어. 아니야.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고 내가 언제 뭐라고 그랬어? 괜히 그래. The story 그 이야기 behind. 자, behind는 뭐뭐 뒤에라는 뜻인데 전치사로도 쓸 수 있고요. 부사로도 쓸 수 있어. behind. 그래서 전치사로 쓰였지. These emails. 여기 왜 this를 안 쓰고 these를 썼을까? 왜 여기다 this를 안 쓰고 these를 썼어? 뒤에 복수명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쵸? 이 이메일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 우리가 이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잖아. 그치? 아니 어떻게 나무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이 나무가 이메일 읽고 그러냔 말이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냔 말이야. 이런 이메일 사건 뒤에 이야기가 시작돼. 지금 주어가 뭐야? 스토리.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러니까 단수 동사. begins. 주일치. begin은 타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 동사 뒤에 바로 전치사가 붙어 있다는 건 이게 자동사로 사용된 거야. 그러니까 뭐뭐를 시작하다가 아니라 이건 시작되다죠. 그래서 begin with 하면 뭐뭐로 시작되다. 뭐뭐를 가지고 시작되다니까. 스타트랑 똑같죠. start with. 이 이메일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는 시작된다. 뭐로 시작돼? 멜번의 Urban Forest Strategy Plan. 여기 보면 urban의 U자, forest의 F자, strategy의 S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 이 말은 고유명사란 얘기지 그냥 이름이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 urban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니까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urban. urban이 무슨 뜻이야? 가연아. urban이 무슨 뜻이야? 둘 중 하나인데. 둘 중 하나라고. 뭔데? 시골이 아니면 도시. 야, 완전 반대인데 둘 중 하나라면 어떻게 뜻이야? 도시. 그럼 반대말. 시골이는 뭐야? 시골의. 한 글자는 단영아 시골의가 뭐야?
C로 시작하잖아요. 아닌데, 아니 너가 대답을 딱 해줘야지. 야, 그러지. 영웅 아카데미가 살지. 무슨 C를 시작해? 루럴. 아, 루럴. 이게 시골의. 이게 도시의니까 얘들아, 도시의 도회적인 세련된 이런 뜻도 있고요. 루럴은 시골의란 뜻이니까 뭐 전원의, 목가적인 이렇게 좋은 뜻도 있지만 촌스러운 이런 뜻도 있어. 루럴, urban. urbanize는 뭘까? 형용사 뒤에다가 ise라는 어미를 붙이면 이건 영국식이고 미국 애들은 이걸 발음 나온 대로 쓰기 때문에 발음 나온 대로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urbanize를 영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런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화하다 이런 뜻이 돼. 그럼 urban이 도시의 도시적인 그런 뜻이니까 urbanize는 뭐겠어? 도시화하다. 됐어? i즈로 끝나는 동사의 명사는 전부 다 ization이야. ization.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렇게 쓰겠죠? urbanization은 도시화. 중요한 단어야. 여기서 뭐 구제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이걸 도시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고 고유명사니까 그냥 읽으면 돼. 멜번의 urban forest strategy 계획으로 시작된다. 이 계획 때문에 바로 멜번은 그 시민들이 그 나무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던 거란 말이야. 포레스트는 숲이고요. 숲, 포레스트. 숲, 포레스트. 이건 알지? 그 다음 또 유명한 단어 나와요. strategy. 고유명사니까 여기서는 뭐 해석할 필요 없지만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 strategy는 전략이지, 전략. 엄청 중요한 단어야. 전략. 같은 말.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tactic. 전략. 형용사는 strategic 또는 strategical. IC만 해도 되고 ICL 해도 된단 말이야. 형용사로 전략적인 그 말이야. 이 이메일 뒤에 이야기는 멜버른의 Urban Forest Strategy Plan.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 구체 해석하면 멜버른의 도시의 숲 전략 계획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띵띵. 두 개의 명사가 두 명사가 컴마로 붙어 있어. 그럼 두 명사의 관계는 뭐야? 동격 관계야. 이 플랜, 이 계획이 뭐냐면 하나의 response. 반응이야, 반응. response는 물론 대답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 동사가 뭐예요? response의 동사가 respond. 영국 발음 respond지? respond. 이거 자동사야. 선생님이 어떤 동사가 한쪽으로만 쓰인다. 자동사로만 쓰인다. 아니면 타동사로만 쓰인다. 한쪽으로만 쓰이는 동사는 꼭 알아두라 그랬지.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어. 근데 일부 동사들은 자동사로만 아니면 타동사로만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respond는 자동사고 첫 번째는 대답하다, reply. 두 번째는 반응하다, react. 얘네들도 다 자동사겠지. 그러니까 뜻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대답하다, 두 번째는 반응하다. 이 respond의 명사가 response야. 그러니까 대답이란 뜻도 되고 반응이란 뜻도 되겠죠. 그래서 반응이겠지 뭐, 반응. 그러면 react의 명사는 뭐야? reaction이죠. reaction. 바꿔 쓰지 마. 즉, 이 멜번의 urban forest strategy plan이 즉 반응이야. 뭐에 대한 반응? to. 얘들아, 뭐뭐에 대한 반응할 때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이니까 about일 것 같잖아. response about. 아니에요. response to. response to. 명사마다 뒤에 붙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어. 고유하게. 세트로 외우는 게 좋아. 그냥 respond 하면 대답, 반응이잖아. 뭐뭐에 대한 대답, 뭐뭐에 대한 반응할 때 response to 이렇게. Australia's millennium drought. 호주의 천년 가뭄에 대한 그런 반응, 대응으로 시작된다. 밀레니엄, 천년이야, 천년. 저기 109에 가면 밀레니엄 상가 있잖아. 그치? 천년.
천년을 한 단위로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거야. L이 두 개고 N이 두 개예요. 그럼 10년. 10년은 한 단위로 뭐라 그래? 디케이드라고 하죠. 요 대기 10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럼 100년은 한 단위로 뭐라 그래? century. 센트가 100이란 뜻이야. 데크, 요게 10이고 센트가 100이야. 그래서 1달러가 몇 센트야? 1달러가 100센트잖아. 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애들은. 어? 동전 1센트짜리 동전이 100개 있으면 1달러 지폐란 말이야. 어? 이것도 얘기했을 텐데. 자, 패드가 발이라고 해서 발. 자음끼리 겹치니까 센티패드. 100개의 발. 발이 100개야. 이거 동물 뭐야 이거? 지네라고 했잖아. 그래. 10년이 decade. decade라고 읽어도 돼요. 100년이 century. 1000년은 뭐야? millennium. drought. 아주 중요한 단어야. drought. 가뭄. 비가 너무 안 와서 물이 부족한 상태를 가뭄이라고 하죠. 그럼 반대. 물이 너무 많아. 비가 너무 많아서 막 넘쳐. 그럼 우리가 홍수라고 하죠. 홍수는 영어로 뭐야? flood. 그지? flood 아니에요. flood. 이건 홍수. drought은 가뭄. 자, 참고로 얘들아, 가뭄 때문에 농사가 흉작이 됐어.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었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영어로? 기근. 그걸 뭐라 그래? 기근. 단어 실력들이 아주 대단해요. famine. 이거 몰라 이 단어? famine. 기근은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라고 하는 거야. famine. 여러분 다 필수 단어예요. 알아두셔야 돼요. This drought. 지시어가 있어. 이 가뭄이라고 얘기하려면 앞에 가뭄이 언급돼야 돼. 가뭄이란 말이 언급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 가뭄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수가 있다. 자, 네모가로 이 문장을 주어진 문장으로 주고 3인 문장으로 주고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알맞은 곳은 This drought. 이 가뭄이 바로 뭐야? 아까 앞에 호주의 소위 천년 가뭄. 오랜 시간 동안 천년은 실제로 좀 과장됐겠고요. 가뭄이 얼마나 오래됐으면 천년 가뭄이라고 얘기했어. 이 가뭄이 지속됐어. 얘들아, 레스트가 동사일 때는 지속되다, 계속되다라는 자동사예요. 레스트가 동사일 때는 마지막에가 아니라 레스트가 계속되다. continuum이죠. 과거니까 continued. 이 가뭄이 지속됐어. From A to B. From A to B 많이 봤지? from이라는 전치사 뒤에 to가 나오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From A to B 하면 A로부터 B까지 범위를 나타내게 되네. A로부터 B까지. From 서울 to 부산. 서울부터 부산까지. From 1 to 10.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간혹가다 있잖아. 이 to be가 앞에 오기도 해요. 이걸 to be from A 이렇게 써도 틀린 거 아니야. 알았지? 1990년대 레이트니까 후반부부터 2010년도까지. 이때 얘들아 2000년으로 딱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뉴 밀레니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1990년대에서 2010년 딱 2000년대로 넘어가는 동안에 이게 지금 몇 년이야? 거의 한 20년 동안 가뭄이 지속됐어. 이걸 갖다가 천년 가뭄이라고. 실제로 1000년 동안 가뭄이 난 게 아니라 20년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 근데 그게 뉴 밀레니엄 1900년대에서 200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새천년으로 넘어가는 그 20년 동안에 오랫동안 호주에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산불도 많이 나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호주의 천년 가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 가뭄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지속됐다. 그래서 이름이 밀레니엄 드라웃이었던 거야. 이 문장의 위치. By the time. 세 단어로 이루어진 접속사예요. By the time. By the time. 접속사야. By the time. 접속사니까 절과 절을 이어주겠죠? 이제 접속사니까 뒤에 이렇게 절이 올 거야. 그래서 S가 VR 즈음에. S가 VR 즈음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절이 시간을 나타내고 있잖아. 시간의 부사절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란 말이야. By the time. S가 VR 즈음에. it. 대명사 나왔어. 그것이 끝날 즈음에.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천년 가뭄. 요것이 가리키는 건 바로 천년 가뭄이야. 아하. 요 문장의 위치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 문장의 위치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럼 왜 it이라고 해야 될까? they라고 하면 안 돼? 안 되지. 문맥상의 it이 가리키는 게 this drought. this drought이 가리키는 게 Australia's millennium drought. 하나의 그런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의 가뭄. 이거란 말이야. 하나야 하나. 단수잖아. they는 복수니까 안 되죠. 그 천년 가뭄이 끝날 즈음에 40% 40% of the city, 그 도시는 멜번이죠. 그 도시에 77,000 trees, 77,000그루의 나무들 중에 40%가 한 3만 그루 정도 되겠다. 와, 이 워가 또 굉장히 중요해. 이거를 시험에서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was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 도시의 77,000 그루들 중에 40%가 were in a state. state가 국가, 나라라는 뜻이 있고요. 미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이렇게 큰 나라는 행정 단위로 주라는 게 있어. 캘리포니아 주, 뉴저지 주, 워싱턴 주, 주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상태라는 뜻, 상태. 스테이트가 동사일 때 무슨 뜻이야? 스테이트가 동사일 때 say, 말하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오늘 하나도 대답을 못하냐? 짰어? of declining health. decline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예요. decline. 데클리네 아니야? 데클리네. decline. 명사로 이게 감소란 뜻이야. 감소. 동사로 자동사일 땐 감소하다예요. 타동사일 때는 거절하다. 동사일 때 이 두 가지 뜻이 되게 중요한 단어야. decline. 명사는 감소란 뜻. 동사일 때는 자동사일 때는 감소하다. 많이 목적어가 있으면 뭔가를 거절하다. decline이 감소하는 건강이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거지. 그제? 점점 나빠지는 건강에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야. 즉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어. 감소하는 그런 건강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worsen이 악화되다는 뜻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 좀 고급 단어인데 좀 알아주세요. deteriorate. 여기 동사인데 근데 이제 ing 붙이면 이렇게 되겠지? 이 단어가 좀 되게 유명한 단어니까 알아둬야 돼. deteriorate. 자동사로 이게 악화되다는 뜻이야. improve 있잖아. improve. 개선되다. 그거 반대말이야. 좀 알아둬. deteriorate. 옥년여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휘 수준이 높질 않아. 어려운 단어들 안 나와. 좀 다행이지. 근데도 불구하고 단어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안 돼.
decline 이거 바꿔 쓰는 말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근데 여기를 만약에 improving 개선되고 있는 건강의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오늘 수업의 또 중요한 일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 선생님이 was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치?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어.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법들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사실은 여백에다 적어놔. 여백에다가 여백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어가 얘들아 부분을 나타내. 부분이라면 전부도 부분이야.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죠. 주어가 부분을 나타낸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all 전부지 전부. 그치? 두 번째 most. most는 뭐야? 대부분. 그치? 같은 말 뭐? 더 majority. majority라고 안 읽고 majority. 자, 이건 더를 붙이는데 명사니까 뒤에 수식을 얘들아 이 뒤에 수식어가 오거든. 수식을 받는 명사는 더를 붙이는 거든. 여긴 더가 왜 없냐? 이거 대명사야. 대명사 앞에는 관사 붙이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일부. 일부는 뭐야? some. 근데 some이 부정문이나 의문문이나 조건문에선 some이 뭘로 바뀌어? any로 바뀌죠? 그러니까 any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것도 역시 대명사니까 더 안 붙였죠? all 전부, most 대부분, 더 majority 대부분, some 일부분, 더 rest. rest가 휴식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란 뜻도 있어. 그 나머지. 이것도 명사니까 더가 붙어. 그 나머지. 그지? 그 나머지. 몇 퍼센트. 그 다음 분수. 분수 표현도 가르쳐줬잖아. 몇 분의 몇. 분수. 이게 전부 다 뭐야?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려 안 그려? 그치? half는 얘들아 half는 2분의 1이고 50%잖아. 안 써도 되지? 자 이렇게 얘들아 주어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일 때 그럼 이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해? 복수 취급을 해?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이 자체는 단수 복수 알 수가 없어. 이 자체는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얘네들이 주어로 나올 때 그러면 얘네를 단수 취급을 해야 되냐 복수 취급을 해야 되냐? 아니 도대체 주어가 단수로 해야지 단수 동사가 오고 주어가 복수로 해야 복수 동사를 쓰는 건데 주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일 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일 때는 그럼 도대체 어떤 단수 동사를 써야 돼 복수 동사를 써야 돼? 자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이게 뭐의 뭐 전부 뭐의 대부분 뭐의 일부 이런 식으로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 이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뭐이 할 때 전치사 오브가 붙고요. 오브는 전치사니까 뭘 가져야 돼? 목적어를 갖겠지? 그러면 이 목적어의 전부, 이 목적어의 대부분, 이 목적어의 일부, 목적어의 나머지, 목적어의 몇 퍼센트, 목적어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잖아. 그치? 바로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주어일 때는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을 수식해주는 수식어에서 이 오브의 목적어 얘 있죠. 얘 이 녀석 얘가 주어의 수를 결정한다. 이게 뭔 소리야? 여기에 단수 명사가 있으면 얘네들이 단수인 거야. 여기 복수 명사가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복수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all of the water. 자, 잊을까요? 알까요? 지금 주어가 all이잖아. all 이건 수식어잖아. 그럼 그 물의 전부. 이 자체 all 자체는 단수일 수 있고 복수일 수 있는데 수식어가 단수야. 단수의 전부니까 단수 취급이니까 잊은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가 만약에 all of the water가 아니라 all of the children 이렇게 돼 있다가
뭐 people 복수잖아. 어린이들, people 사람들. 여기까지 똑같은데 요건 단수구의 복수란 말이야. 복수의 전분 복수니까 이때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아가 되는 거야. 이거 신기하게 보면 안 돼.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이거. 정상학원에서는 안 배웠을 거야 아마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정상에서 배웠나 안 배웠나 다야. 깨우뚱하지 학교에서도 배웠어 임마. 학교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해. 이번 시험에 꼭 나와 문법에.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주어가 뭐야? 40%, 40% 퍼센트네.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네. 오브 보이죠? 이제 오브의 목적어가 뭐야? 그 도시에 77,000 나무들! 77,000그루의 나무들! 복수의 40%니까 얘는 복수급을 하는 거야. 만약에 40% 오브 다음에 여기 단수명사가 나왔어? 그럼 40% 똑같이 40%인데 단수급 해야 되는 거야. 복수의 수입을 받기 때문에 동사가 뭐다? 복수동사다. 워다. 엄청 중요.